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루크 네트워크스 한국지사에서 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문건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가 준비한 세션은 와이어레스와 모바일에서 사용되는 통신 인프라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선 통신 인프라에 대한 케이블 인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요즘 아주 핫한 윤여정 선생님의 광고 카피를 조금 인용해 봤습니다. 제목은 참 내가 이 케이블 왜 인증하는 줄 아니? 라는 제목으로 유선 인프라에서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유선 인프라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회사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플루크 네트워크스는 아시는 대로 노란색 케이블 계측기, 온도 계측기 혹은 열화상 카메라 등등 계측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는 미국 회사고요.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의 주요 고객사들은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 혹은 케이블을 설치 공사하시는 분들 혹은 설계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이라 그래서 산업 자동화에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 등 많은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고요. 한국도 전 세계 글로벌 지사 중에 하나의 지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 제품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를 쓴 제품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노란색 제품군 중에 플루크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는 제품들은 짝퉁입니다. 네, 반드시 플루크 마크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플루크 네트워크스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이었던 DTX 1800을 계기로 글로벌 마켓쉐어가 1등이 되었고요. 지금은 DSX라고 하는 버시브 플랫폼으로 또 다른 도약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와이어리스를 위한 네트워크의 통신 유선 인프라에 관련된 표준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했던 1000 베이스 T, 1G 베이스 T, 10G 베이스 T도 있지만 오로지 와이어리스를 위해서 혹은 IP 카메라를 위해서 새로 나온 표준이 이제 N-베이스 T라는 표준이 있는데요. N-베이스 T에 대한 표준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케이블 쪽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만 다른 또 글로벌 벤더나 다른 회사에서 발표하시는 분이 이 N-베이스 T에 대한 것을 언급하셨을 거라고 믿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베이스 T는 와이어리스 중에 이제 와이파이 5와 와이파이 6를 위해서 새로 표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IEEE에서 802.3bg라고 하는 표준이 2016년 9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N-베이스 T인데요. N-베이스 T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N이라는 숫자는 2.5G와 5G 두 가지 속도를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5G는 우리 모바일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5세대가 아니고요. 5GBps를 말하는 겁니다. 2.5G는 2.5G bps를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기존의 1G 베이스 T가 62.5MHz까지를 사용해서 1GBps를 지원했다고 하면 이 2.5G 베이스 T는 100MHz의 대역폭을 사용을 하고요. 5GBps를 사용하는 5G 베이스 T는 200MHz까지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100MHz를 사용한다는 것은 케이블 표준에서는 카테고리 5E 케이블의 스펙에 상응합니다. 200MHz를 사용한다는 것은 카테고리 6 케이블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카테고리 5E는 100MHz까지 사용을 하고요. 카테고리 6는 250MHz까지 사용을 하지만 이 5G 베이스 T는 200MHz만 사용을 해서도 이 5기가를 지원하는 기술입니다. 자,
NBAST에서 말하는 NBAST 얼라이언스에서 말하는 그들의 표준을 충분히 만족하는 케이블링은 2.5G 베이스T, 2.5G 베이스T는 100MHz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카테고리 5E를 사용해도 된다고 하고 있고요. 5G 베이스T는 200MHz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250MHz까지 사용 가능한 카테고리 6 케이블을 써도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과연 케이블링 쪽에서는 또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지. 자, 802.3BG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G 베이스T와 5G 베이스T가 카테고리 5E와 카테고리 6 위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기존 레거시한 5E 케이블링과 카테고리 6 케이블링을 그대로 쓰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만 저희 케이블링 쪽에서는 조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NBAST의 표준의 한 구석에 카테고리 5E와 카테고리 6 케이블을 사용해도 된다. 단 에일리언 크로스톡이라는 테스트를 완료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IA 케이블링에서 에일리언 크로스톡을 테스트하는 표준은 카테고리 6A부터 테스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에일리언 크로스톡은 뭐냐? 케이블들이 이런 식으로 다발로 묶여졌을 때 누하, 크로스토크가 인접한 페어에서 받는, 나 자신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인접한 케이블, 다발로 묶여 있을 때 옆 케이블에게 받는 누하들이거든요. 근데 케이블 제조사들이 표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카테고리 5이나 카테고리 6는 근단 누하 테스트, 크로스톡 테스트를 하지 않아요. 이 에일리언 크로스톡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A를 쓰는 것이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케이블링 쪽에서의 입장이고요. 물론 5E나 6가 이렇게 다발로 묶이지 않은 경우는 문제될 소지가 없겠죠. 그래서 2.5G 베이스T와 5G 베이스T는 5E와 6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와이어레스는 흔히 생각하기에 유선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편한 기술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단말까지는 유선이 연결되지 않지만 와이어레스를 이제 뿌려줄 수 있는 액세스 포인트들은 다 유선으로 연결돼야 합니다. 무선 속도가 빨라질수록 유선 인프라에 대한 병목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유선 인프라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고요. 이미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와이어레스는 어떻게 유선 인프라가 연결될까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선 연결을 하시는 작업과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패치 판넬 대 패치 판넬 혹은 패치 코드의 RJ45 대 RJ45 플러그로 종단 처리가 되는데 이 CCTV나 AP에 대한 종단 처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패치 판넬에서 시작을 합니다. 모듈러 잭이라고 하는 이제 암컷으로 출발을 해서 반대편에 또 다른 모듈 암컷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RJ45 플러그, 이제 메인 순놈이라고 하는 RJ45 플러그로 종단 처리가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천장에 주로 AP가 설치되고 천장에 CCTV, IP 카메라가 설치되는 구조에서 작업자가 사다리를 타고 천장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서 툴을 꺼내고 재단을 하고 니퍼로 자르고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손이 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듈러 이 RJ45 플러그들이 특이한 구조를 띱니다. 네, MPTL이라고 해서 모듈로 만든 플러그, 모듈러 플러그 터미네이션 링크라고 해서 모듈러 플러그로 종단 처리된 링크. 자, 보시면 뭉치가 크죠. RJ45 플러그 같지 않고 일반적인 RJ45 플러그는 이렇게 투명하게 조그만하게 연결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뭉치가 큽니다. 그 이유는 플러그 자체가 PCB로 되어 있어요. PCB로 되어 있고
별도의 툴 없이 그냥 니퍼만 가지고 이 8가닥 4페어를 종단 처리를 해서 니퍼로 자르고 그냥 툴 없이 손으로 끼워 넣는 방식의 플러그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구조가 패치 판넬에서 일반 수평 배선 바로 연결되는 필드 터미네이션 플러그, 모듈러 플러그 터미네이션 링크로 연결되는 타입의 구조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이러면 이 링크는 과연 퍼머넌트 링크라는 연구 링크라고 할까요? 아니면 일반 채널 링크라고 할까요? 둘 다 아닙니다. TIA 568.2-D에서는 이 링크를 NPTL, 즉 모듈러 플러그 터미네이티드 링크라는 용어를 써서 새로운 테스팅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케이블의 링크는 100m가 아니고 90m로 설계 제한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치 판넬과 PoE 스위치나 PoE에 관련된 뭐 백본이나 스위치 등과 연결해야 할 한 약 10m의 구간을 남겨놓고 이 NPTL 구간은 90m로 설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는 대로 계측기 두 개가 연결되죠. 계측기를 자세히 보시면 네, 퍼머넌트 링크 아답터라는 연구 링크 아답터와 패치 코드 아답터라는 걸 사용하라고 TIA에서 표준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일까요? 퍼머넌트 링크는 연구 링크라고 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 링크 구간입니다. 즉, 패치 판넬과 패치 판넬 사이에 혹은 패치 판넬과 아울렛 사이에 수평 배선은 절대 변경되지 않거든요. 한번 포절된 이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테스트하는 거는 연구 링크 아답터를 써서 케이블 측정을 패치 판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구 링크고요. 자, 그럼 채널 테스트는 무엇이냐? 채널 테스트는 똑같이 패치 판넬과 패치 판넬 혹은 패치 판넬과 아울렛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장비 외에 연결되는 패치 코드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다만 이 패치 코드의 끝단인 RJ45 플러그는 계측에서 제외합니다. 이게 표준입니다. 계측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이 RJ45 플러그가 연결되는 장비에 있는 포트들의 영향도 같이 받기 때문에 장비에 영향을 받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RJ45 플러그를 제외하고 테스트하는 게 이제 채널 테스트입니다. 자, 그럼 와이어레스에 관련된 NPTL을 테스트할 때 아까 패치 코드 아답터를 보셨죠? 패치 코드 아답터를 사용을 하면 패치 코드 작업에 사용된 RJ45 플러그를 사람이 작업을 하겠죠. 혹은 공장에서. RJ45 플러그를 작업한 근단 누아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패치 코드 아답터가 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패치 코드는 RJ45 플러그의 근단 누아의 발생으로 인하여 장애가 납니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NPTL 현장에서 작업자가 모듈러 플러그로 터미네이티드 링크를 만들죠. 그 NPTL 그 플러그를 작업한 부분을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서 보셨던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채널 테스트를 해버리면 플러그를 테스트하지 않게 되는 거고, 연구 링크 테스트를 하게 되면 패치 판넬까지만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종단 처리된 부분의 케이블과 패치 RJ 플러그를 테스트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TIA 568-2.2-D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NPTL 테스트라는 표준이 나오고요. 이 NPTL은 보시는 대로 시작하는 구간엔 연구 링크 아답터를 사용해서 패치 패널부터 테스트를 하시고, NPTL 모듈러 플러그로 종단 처리된 마지막 플러그까지 테스트할 수 있도록 패치 코드 아답터를 사용을 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통합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테스트와 채널 테스트를 했을 때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겠죠. 왜 달라질까요?
네, 패치 코드가 연결된 모듈러 플러그로 종단된 내가 실제로 작업한 구간의 테스트를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패치 코드 아답터를 사용해서 nptel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세션이 한 30분 정도 준비되어 있는데 이론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데모 시연에 채널 테스트로 통과가 된 구간을 모듈러 플러그 링크 터미네이티드 링크로 테스트했을 때 실패가 나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잘못된 테스트는 분명히 성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올바른 테스트를 하셔야 이 케이블링에 대한 인증이 완료되고 그 인증이 완료돼야 장비의 퍼포먼스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패치 코드 아답터와 혼용해서 사용하시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한 세션들은 이제 대부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 핵심, 참 내가 이 케이블 왜 인증을 하는 줄 아니? 네, 지그재그라는 홈피에서 떠왔습니다. 네, 볼게요. 왜 필요한지. 설치된 케이블이 내가 설계한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충족되는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게 필수 사항이기도 하고요. 인증 테스트를 하지 않은 케이블의 성능은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사는 단품을 생산하는 회사일 뿐이고 단품을 현장에 설치하는 건 작업자입니다. 사람이죠. 휴먼 에러 아주 무섭습니다. 사람으로 인한 작업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게 바로 케이블 인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6A 잭을 쓰고 카테고리 6A 케이블을 쓰고 카테고리 6A를 인스톨할 수 있는 사람이 작업을 했다고 해서 이 구간이 케이블 카테고리 6A를 만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품들이 각각 만족을 하고 작업자의 스킬이 월등하다고 해도 실제로 작업하는 환경과 실제로 작업한 작업자의 그날 컨디션 혹은 환경에 따라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케이블은 설치 후에 인증을 꼭 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케이블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들이 되냐 하면 흔히들 많이 보셨죠? CRC, FCS 오류로 인한 재전송을 계속 요청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송이 지연되고 장비에 무리가 가는 혹은 이제 POE 장비를 운영할 때 저항 불균형이라든지 등등의 문제로 인하여 전원 공급이 제대로 안 되거나 데이터가 손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케이블은 항상 인증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인증을 해야 됩니다. 네, 최적화된 케이블링 설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케이블을 인증을 꼭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케이블 인증을 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이제 공사업체한테 케이블 계측기가 있다는데 인증해서 레포트를 다오 하면 케이블 인증을 안 하시면 더 저렴하게 케이블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하는 파트너나 협력사가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케이블은 인증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권장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이제 모두 마쳤고요. 다음 세션에서 데모 시연을 제가 직접 샘플을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데모 시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오늘 데모를 보여드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Mbase-T라고 하는 인증 혹은 Mbase-T라고 하는 표준을 과연 스위치가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스위치의 진단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NPTEL 테스트, 즉 케이블링에 대한 인증 테스트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스위치의 진단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는 시스코 AP를 스위치에 연결을 해놨고요. 분명히 저희 와이파이 AP를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아주 비싼 AP로 구매를 하고 카테고리 6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5GBps를 사용하는 OGBase-T를 지원을 하는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와이파이 속도가 느려요 라는 불만을 자꾸 제기를 합니다. 근데 노트북이나 AP의 이제 컨피그레이션을 봐도 와이파이 6로 잘 연결이 되었죠. 근데도 자꾸 느리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왜 그럴까? 진단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유선 인프라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네, 케이블을 빼서 이 링크 IQ라고 하는 스위치 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 연결을 하고요. 테스트를 눌러줍니다. 오토 테스트를 누르면 네, 지금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포트가 1000 베이스 T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상하다. 우리는 5G 베이스 T를 구성을 했는데 스위치를 자세히 보니 3번 포트가 컨피그레이션이 원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컨피그나 혹은 이 스위치는 멀티기가 스위치이기 때문에 1기가를 지원하는 포트라고 써 있어요. 3번 포트가 1기가를 지원했네. 잘못 꽂았었구만. 네, 5기가를 지원하는 5G 베이스 T를 지원할 수 있는 포트로 일단은 옮겨 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계측기에 5G 베이스 T 풀 디플렉스를 지원한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1G 베이스 T를 지원하는 포트를 사용하고 있었구나, 혹은 스위치에 문제가 생겨서 5G 베이스 T를 지원하지 않았구나를 진단할 수 있는 게 이제 링크 IQ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블 인증은 어떻게 하느냐, DSX라고 하는 케이블 분석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 케이블 분석기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NPTL과 채널 테스트 두 가지 테스트 모드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두 가지 테스트는 분명히 제가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고, 이 차이에 의해서 통과가 나올 수가 있고 실패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채널 테스트라고 하는 올바르지 않은 테스트 방법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NPTL 플러그, 네, 이런 식으로 일반 RJ45 플러그보다 크죠. 하지만 작업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작업자가 천장에서 작업을 하시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네, 장비에다가 꽂고, 네, 채널 테스트를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이 채널 테스트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NPTL의 올바른 테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카테고리 6 채널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네, 경쾌한 소리와 함께 통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채널 테스트를 NPTL을 채널 테스트를 했을 때 통과가 나와서 아무런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제 이 구간에 대한 NPTL의 구간에 대한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NPTL의 전용 테스트로 바꿔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링크 케이블을 사용을 합니다. 연구링크 아답터를 통해서 연구링크 케이블을 사용을 할 거고요. 케이블이 두꺼운 이유는 결과값에 영향을 주지 않고 패치 패널부터 테스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네, 케이블이 두껍고요. 이제 NPTL에 사용할 아답터는 패치 코드 아답터입니다. 네, NPTL 플러그를 꽂고 계측기에서 이제 표준을 바꿔줘야겠죠. NPTL로. 네, 저희 제품 안에는 NPTL 테스트가 있고요. 카테고리 6 NPTL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채널 테스트로 했을 때 통과가 나왔던 구간이 NPTL로 테스트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진단 생성이라는 게 뜨면 이렇게 실패가 나오죠. 실패가 나온 원인을 보면 근단 노화와 근단 노화의 전체 총합, 즉 근단 노화 부분에서 아주 불량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단 노화, 이 패치 코드 아답터를 사용해서 테스트한 이 플러그 작업에 대한 근단 노화가 실패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이구, 자, 보이시나요 혹시? 까만색으로 놓으면 보이나? 네, 피치를 너무 많이 풀어줬어요 작업자분이. 이
케이블이 트위스트 되어서 꼬여져 있는 것 자체가 근단 노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디자인이 된 건데, 작업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피복 안에 있는 케이블까지도 펴질 만큼 작업을 너무 열심히 페어를 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NPTEL 테스트를 통과 못하는 부분을 보셨고요.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근단 노화 때문에 5G 베이스 T나 2.5G 베이스 T를 지원하는 AP를 설치하셔도 CRC 에러라든지 각종 물리적인 인프라에 관련된 에러들이 발생을 해서 속도 저하라든지 성능 이슈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케이블 인증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 케이블 인증도 올바른 케이블 인증을 하셔야 이 구간에 대한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데모 시연 한 거 잘 보셨죠? 네, 이 데모 시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분명히 케이블을 사용할 때 스위치가 N-Base-T를 지원하는지를 확인하시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와이어레스는 항상 사람들이 느리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 구간에 문제가 없는지, 장비는 N-Base-T를 올바로 지원하고 있는지 링크-IQ 장비로 꼭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케이블 인프라가 과연 N-Base-T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꼭 버시브 DSX 장비를 사용해서 채널 테스트가 아닌 NPTEL 테스트를 꼭 하셔서 레포트를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모든 것을 마쳤고요. 데모 시연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